안녕하세요. 통통TV 구독자 여러분, 서영입니다. 여러분 혹시 제가 했던 프리뷰 영상 기억하시나요? 기아자동차의 K9 영상을 그때 한번 찍어서 보여드렸었는데요. 그때는 실물 차량이 없이 말로만 이렇게 리뷰를 또 드렸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드려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. 이 K9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이죠. 2012년에 사실은 K9, 그러니까 구형 K9으로 출시를 했었다가 시장에서 참패를 당하고 사라질 뻔했는데 다시 이렇게 6년 만에 정말 풀 체인지로 우리 앞에 딱 돌아왔습니다.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. 한번 어떤 부분이 변했을지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차체가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 좀 드는데요. 이 폭이 15mm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. 이렇게 선이 약간 둥글게 들어가 있죠. 라인이 둥글게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약간의 볼륨감이 느껴지면서 앞에 다시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쑥 나와 있습니다. 이 엠블럼 위쪽으로 쑥 나와 있죠. 이게 뭔가 독립된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아일랜드 퍼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기법이 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중간에 내려오면 딱 그래, 내가 기아 자동차지 하는 바로 그 패밀리 룩이죠. 기아의 패밀리 룩인 호랑이 코 그릴, 이 라디에이터 그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프리미엄 느낌을 살렸어요. 이 안쪽에 보시면 이 꽈배기 모양 보이세요? 정말 그 찹쌀 도너츠 꽈배기 모양처럼 안에 있는 선이 살짝 회전형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훨씬 조형미를 강하게 드러내주죠. 그래서 막 햇빛이 쨍하게 비칠 때 호수에서 물빛이 막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이 이 꽈배기 사이에서 막 보여요. 그런 부분에서 세련미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겉에 있는 실버 크롬은 일반적이고 다시 밑에 한 번 더 실버로 크롬이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게 멀리서 딱 보면 이 넓은 차체의 안정감을 그대로 살려주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체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아요. 그래서 땅에서 제 손가락 하나하고 조금 위에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낮은 차체다 보니까 좀 비싼 차의 느낌? 그래서 안전한 느낌? 그런 것들이 훨씬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이 우측에 테일램프를 보시면 저는 이 차의 딱 외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참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듀플렉스 LED, 풀 LED로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사실 시퀀셜 방식이라고 해서요. 그냥 딱 켜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등이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. 한번 깜빡이를 켜볼게요. 제가 이렇게 해서 네, 보이세요? 깜빡이를 켰을 때 스르륵 나오는 이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죠. 그리고 디테일을 많이 살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듭니다. 다시 깜빡이를 끄고 와서 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모델을 맨 처음에는 그 검정색 모델을 봤었어요. 프리뷰 현장에서는. 그런데 이 컬러는 검정색은 아니거든요. 약간 검정색보다는 좀 더 밝은 펄이 많이 들어간 조금 더 밝은 색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훨씬 차도 넓어 보이고요. 그러면 저는 측면부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. 전 구형 K9에 비해서 전장이 25mm 늘어났어요. 그래서 차체가 길어졌는데 무엇보다도 휠 베이스 부분 있죠? 휠 베이스 그 축거 거리 역시 60mm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차체가 훨씬 더 길어졌다. 그래서 뭔가 아마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을 것이다. 좀 더 여유로워졌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. 자,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은 완전 이렇게 끝까지 나와 있진 않고요. 이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포시 딱 일렬로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다시 살짝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형태, 굴곡진 형태가 보이고 밑에 실버 크롬이 이렇게 있는데요.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. 이 라인과 실버 크롬 사이가 살짝 이렇게 굴곡진 형태거든요. 이게 마치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음각 기법을 활용한 것처럼 이렇게 음각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량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이 강하고요. 그러면서도 차체가 길어 보이는데 더
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. 일반적이지 않고 이 밑에 실버 크롬처럼 비슷하게 또 디에로 라인에도 이렇게 실버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요. 네, 보시면은 이게 딱 디에로 라인에서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실버 크롬이 쫙 이어져서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딱 연결된 것, 이게 바로 차량의 뭔가 그 통일감을 딱 드러내주는 부분이죠. 그래서 굉장히 이게 멋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, 블랙 컬러에서는 올드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멋스럽게 통일감 있게 디에로 라인부터 사이드 미러까지 연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. 19인치 휠인데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그 트림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요. 어쨌든 18, 19인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조금 트림별로 다르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, 여기 이렇게 휠 안쪽에 보면 살짝 휘어져 있어요. 꽈배기처럼. 그래서 약간 절제미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. 네, 후면부도 보시겠습니다. 여기 딱 보면 제가 예쁘다고 했던 그 헤드램프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듀플렉스 LED로 이렇게 테일램프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다른 점이 있다면 헤드램프와는 달리 이 리어램프 쪽에는 이렇게 메탈로 베젤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약간 벤틀리의 후면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듀플렉스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벤츠의 C클래스가 느껴지기도 하는데, 이건 또 제 생각이긴 하고요. 어쨌든 예쁜 디자인인 건 맞는 것 같고, 요 보시면 요 램프의 하단부 곡선 부분과 비슷한 그 형태로 딱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감싸 들어가 있습니다. 테일램프 라인이 이렇게 곡선 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. 또 이 후면부의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나 이 차에서 계속 통일감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실버 라인, 실버 크롬이 또 이렇게 차체 아주 끝까지 연결된 걸 보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후면부를 봤을 때도 차가 뭔가 넓어 보이네 하는 느낌, 그리고 안정적이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중간 부분에 이 엠블럼,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이 K9, 더 K9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엠블럼이 아마 변했을 것이다. 스팅어처럼,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더 K9만의 플래그십 모델만의 엠블럼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, 그렇지 않았고요. 이제 그대로 그냥 기아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없었으면 더 예뻤을까?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후면부였습니다. 네, 여러분 실내에도 타봤는데요. 역시나 제가 그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는 정말 우와 할 만큼의 그 감성적인 느낌이 딱 곧바로 전해집니다. 일단 이 차량은 실내 색상 자체가 약간 밝은 상아색과 우드의 이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밝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죠. 그래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색상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정말 그 독일 3사 세단 부럽지 않은 실내 공간의 디테일들이 한눈에 딱 압도감을 주거든요.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센터 패시아 부분이 굉장히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쪽에만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면 도어 쪽에서부터 실버 크롬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시작을 해서 쭉 계기판 쪽도 따라서 대시보드 쪽까지 쭉 이어지고 저 밑에 도어 쪽까지 다시 한번 실버가 내려오죠. 전체적인 연결감을 이렇게 주면서 마치 그 흐르는 강물의 느낌을 좀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거를 보면 파노라믹 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, 기본적으로 이 앞면부 시야, 전면부의 시야를 가릴 만한 요소 자체들도 최대한 빼놔서 그런지 이 시야의 개방감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수평적이고 또 간결한 디스플레이도 눈에 들어오는데요. 이 차량의 내부의 스위치 버튼이 91개가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그게 다 이제 털 건 털고 73개만 남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센터 패시아 부분도 좀 간결한 미가 딱 느껴지죠.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.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실내 무드 조명이라고 나오죠. 그래서 딱 누릅니다. 그러면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. 색상을 눌러보면 보이시죠? 블루 플라이트, 피스풀 포레스트, 드림 퍼플 이런 식으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,
이 색상이 바로 일반적인 색상이 아니고요. 그 팬톤이라는 색채 연구소 있죠. 굉장히 유명한 그 올해 컬러가 뭐다 막 이렇게 발표해주는 그 글로벌 색채 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기아 K9에 들어올 7가지 색상을 받았대요. 그래서 그 색상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, 제가 한번 궁금하니까 드림 퍼플 한번 눌러볼게요. 그러면 네, 차량의 저 우측에 보면 도어 쪽에 저 동그라미 그 도어 패널부에 살짝 퍼플색으로 불빛이 들어온 게 보이죠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자, 밝기를 더 한번 키워 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. 네, 제가 지금 밝기를 줄였다가 다시 키웁니다. 그러면 네, 보이시죠? 줄였다가 키우면 다시 세게 불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. 뿐만 아니라 저 도어 쪽 수납 안쪽에도 불빛이 보여요. 그래서 보라색 불빛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죠. 도어 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량 안쪽 구석구석에도 그런 불빛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.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내 기분에 맞게 차량의 내부 무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.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, 또 하나의 또 새로운 협업의 결과물이 여기 있습니다. 바로 이 시계인데요.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시계 중앙부에 마스터피스라고 써있죠. 걸작이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, 그 위에 보면 시계의 브랜드명이 나와 있거든요. 바로 모리스 라크로아라는 스위스의 명품 아날로그 시계 브랜드예요. 그 회사랑도 협업을 해서 이렇게 차량에 아날로그 시계를 딱 가져다 놨죠. 뭔가 그 고급 차량 하면 이 아날로그 시계를 약간 연상지어서 떠올리게 되는데, 그런 시계가 딱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센터페시아의 고급감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옆에 공조 단계 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? 정말 이 세심한 조형미들, 이게 정말 디자인을 허투루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보여요. 저는 기아차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부를 디테일에 신경 써놨을 줄 몰랐는데, 보면서 지금 새삼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공조 버튼 간결하게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키도 있네요. 네,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죠. 이렇게 쭉 밀면 안에 수납 공간 나오고요.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트레이가 있고 단자가 있고요. 또 뭔가를 안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쪽도 수납 공간인데요. 이건 이렇게 클릭해서 열면 움직이는 부드러움 보이시나요, 여러분? 툭 하나 클릭하면 쑥 애니메이션처럼 딱 연결되는 이 부분 참 인상적이네요. 안에 이렇게 컵홀더 디자인까지 딱 되어 있고요. 기어봉, 요거 이제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요. 이 스팅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,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,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죠. 이거 딱 클릭을 하면, 클릭이 아니죠. 누르면 네, 수납 공간이 열리는 게 보이죠. 이 안쪽에 깊지는 않아요. 제 손보다 또 이 정도의 깊이가 확보가 되는데요. 아주 깊지는 않지만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. 이 바구니는 따로 이렇게 빼지네요. 그리고 안에 이 정도, 제 팔꿈치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에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. 안에도 역시 단자 디테일도 보이고요. 그리고 벨벳 느낌의 소재로 안에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앉았을 때 좌석 그 좌측감 같은 경우는요, 진짜 좋아요, 진짜. 아니, 이 최고급 가죽의 느낌은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앉았을 때도 엄청 푹신합니다. 특히 이 등받이 보이세요? 이 푹신감이 보이시나요? 여기 정말 엄청 푹신하고요. 그리고 퀼팅 면으로 시트가 처리가 되어서 역시나 그 고급스러움을 또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레그룸 아래쪽도 굉장히 넓고 충분한 모습도 보이고요. 자, 여기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보실게요. 스티어링 휠은 일단 가운데 경운기 부분이 딱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, 이 보시면 디테일들 있죠. 이 바느질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합니다. 저는 항상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 이 바느질도 보거든요. 근데 역시나 이 스티치 라인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, 역시 비싼 차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보이고요. 역시나 이 차의 통일감을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그 실버 이 크롬이 또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도 들어가 있고, 그 안쪽에 우드 모양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. 이 우드는 약간 질감이 있는 우드예요.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한, 그러면서도 세련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이 확인이 됩니다. 실내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어요.
특히나 이 도어 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 여기 쭉 이어지는 선의 스티치 라인, 이 깔끔함들, 이 퀼팅 소재 역시 깔끔하게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. 우드 트림이 멋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앞에 수납 공간은 곡선미를 살려서 하나가 나와 있고 여기 손잡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2열에도 한번 타봤습니다. 역시나 이 좌착감 같은 경우는 1열과 동일하게 굉장히 폭신하면서도 부드러운 소재감에 몸이 딱 이렇게 딱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느낌이고요. 가운데 중앙부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클릭이 아니죠. 이렇게 딱 열어서 보면 안에 1열과 비슷하게 안에는 벨벳 소재고요. 이렇게 USB나 뭐 이런 볼트 단자들도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트레이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, 핸드폰을.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공조 버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죠. 오디오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 뒤에는 열면 이제 트렁크와 연결이 되어서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꺼낼 수도 있겠죠. 이런 마감, 전체적인 마감도 그렇고요. 가죽의 질, 스티치 역시나 굉장히 멋스럽습니다. 또 하나 이 후측방에, 그러니까 후석에도 모니터가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. 고급차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죠. 근데 이 모니터는 이제 전석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모니터와는 또 다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차가 지나가는 전체 경로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리고 여기 보실게요. 네. 이 차량을 지금 앞으로 살짝 일부러 이렇게 젖혀놨는데요.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정말 고급차의 느낌 아닙니까? 이게 그냥 보통 그물망 같은 걸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런데 마치 그 비행기, 고급 비행기 시트 뒤쪽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팬톤과 함께 협업해서 무드 조명을 차에 켤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무드 조명 색상이 시트 뒤쪽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. 역시나 이 뒤에도 우드와 실버 메탈의 이 조화가 굉장히 멋스럽다는 생각이 들죠. 내부만큼은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면 트렁크가 열립니다. 네, 부드럽게 올라가네요. 보시면 안쪽에 굉장히 트렁크 공간이 뭐 엄청나게 넓다 이런 느낌이 처음부터 딱 드는 건 아니지만 대형 세단에 맞게 또 그래도 충분한 공간감이 확보가 되는 느낌이 들죠? 저 안쪽까지 이렇게 사이드에 그물망이 하나 있어서 뭔가 지지할 수 있는 물건들을 여기다가 또 올려둬도 괜찮겠죠? 네,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. 버튼을 다시 닫을게요. 네, 더 K9 함께 둘러봤습니다. 엔진 같은 경우는요,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3.8 가솔린, 그리고 3.3 터보 가솔린, 그리고 5.0 가솔린,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 엔진 라인업마다 트림이 아주 세분화되어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. 그 디테일한 가격대 정보는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게요. 네,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고 사양의 첨단 안전 주행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곡선 구간에서 자동으로 감속을 시켜주는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. 또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그 적용을 확대시켜서 기능을 보여주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주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프리뷰 때 봤던 차량보다는 확실히 두 번째 봤을 때 그 매력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첫눈에 뭔가를 다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오늘 이 더 K9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. 외관부의 그 디테일한 절제미들, 그리고 내관부의 감성적인 그 느낌들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많이 의견도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, 그러면 저는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